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수 TV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71번째입니다. 네, 71번째. 중난하에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부상하는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 아버지의 굴욕을 복수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후진타오 전 총석의 아들 후하이펑 현 민정부 부부장, 차관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각종 행사 참석과 함께요, 후하이펑에게 쏠리는 언론들의 달라진 보도 행태의 의미는 뭘까요? 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짚어보시죠. 4중전의 개막전입니다. 10월 20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경은 폭풍전야의 초긴장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중공과 중국의 미래를 확실하게 결정할 4중전에 10월 20일까지 겨우 일주일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럴 땐 말이죠, 국경의 정치 판도 변화를 이렇게 긴장될 때 살피려면요, 특히 지금부터 상세기에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에게 굴욕을 당했던 공청단의 거두, 살아있는 어, 은퇴한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의 정치 무대 재등장설이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상한데요. 물론 후진타오가 직접 현역 뽑기는 어렵죠. 1942년생이고 올해 만 83세 고령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정치 무대의 현역은 아니지만 상황 정치나 원로 정치로는 가능하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일주일여 남은 4중전의 개막.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이보다는 더 현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후진타오 원자거 총리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원로 정치 부활에 대한 건데요. 그거 말고 오늘 주제인 후웨이펑은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오늘 전해볼게요. 자, 그 전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 중국 공산당의 정치 판도가 긴급한 상황일 때는 새로운 판도를 읽는 법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요약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뒷얘기들이 쉽게 함께 고민할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관변 언론 보도 태도가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즉, 중공의 관변 언론이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보도 행태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보도 혹은 소외된 인물을 갑자기 보도한다거나 또 과거의 인물을 소환해서 보도한다거나 또 과거의 역사를 비유한다거나 풍자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황변 언론이 공산당의 기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되는 보도 형태를 우리가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사 참석 인물입니다. 중공이 주관하는 행사에 어떤 인물들이 참석을 하느냐, 또 인물들 참석의 순서, 이것도 중요하죠. 이를테면 어떤 행사에 어떤 인물이 참여하고 특히 주요 인물, 참여한 인물의 직책 변동이 없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필화 사건이라고 일명 부르게 되는 필화 사건입니다. 관변 언론에 실리는 평소와는 다른 논조의 논평이나 칼럼이나 기고문이 실린다? 이런 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특히 기존 지도부의 정책 논조를 정면 비판하거나 혹은 반박하거나 혹은 풍자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네 번째는 군부 활동입니다. 역시 공산당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군부 활동, 중공의
핵심 기구나 특히 군부의 평소와는 다른 특이한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중앙전구의 핵심 부대인 8.2 집단군, 8.1, 8.2, 8.3이 있는데 특히 8.2 집단군의 국경 진입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8.2 집단군은 예전에는 38 집단군이었는데요. 가장 정예들만 모아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이한 군부 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직접 들어와서 멸족되었던 공청단 후진타오의 굴욕, 그걸 현장에서 후하이펑이 지켜봤었습니다. 그죠? 네. 공청단의 리더이자 은퇴 후 현재 살아있는 최고 지도자, 후진타오 전 총석의 굴욕을 현장에서 지켜본 후하이펑.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비수를 숨기고 있을 텐데요. 이 아들 후하이펑은 현재 중국 민정부 부부장, 즉 차관입니다. 2023년 말부터 12월인가요? 이때부터 10월인가 12월인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2023년 12월 말부터 민정부 부부장으로 승진해서 국경에 있습니다. 시진핑이 좀 봐준 거죠. 시진핑이 권력 누수의 흐름을 타고 그런데 최근에 뭐 작년에도 활동이 별로 보도가 안 되더니 최근에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의 활동이 계속 중국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2020년 10월 22일이죠. 20차 당대 폐막식 때 후진타오가 끌려나가던 장면을 현장에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 후하이펑. 그리고 시진핑의 비위까지 맞추면서 그 아들 후하이펑을 205명의 중앙위원회 진입시키려고 애쓰다가 쫓겨난 후진타오.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20차 당대회 인선 명단 바꾸치기, 이게 폐막식에 있었던 소위 시진핑 쿠데타죠. 여기에 완전히 후진타오 공청단이 전멸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짜 선거랑 마찬가지죠. 이미 합의한 명단을 다 바꿔치기 해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후진타오는 폐막식 때 추방이 됐고, 리커창 전 총리, 왕양 전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강제로 은퇴를 당했습니다. 아니면 상무위원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전망도 있었고, 게다가 부총리로 예상되던 후추나 중앙정치국 위원도 이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이 자격도 박탈을 당하고, 정의협의 제2부주소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걸 현장에서 후진타오의 아들인 후하이펑이 다 지켜봤죠. 자, 그런데 역시 태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전면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파격 대우를 받고 있는 후하이펑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후하이펑의 활동 보고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와서요. 작년에 뭐 별로 없었어요. 보도도 안 하고. 근데 올해 들어와서 6월 18일, 2025년 6월 18일, 2025 루자제이 포럼이 상해에서 개최됐는데 여기에 참석자 명단이 아주 특이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부국가급인 상해시의 1인자 당석이 천지인임 뭐 당연히 소개가 됐고 여기 장관급으로 중앙금융 쪽의 부주임인 왕장 그리고 중국 증감위원회의 주석인 우칭 그리고 상해시장인 강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관급으로 소개가 됐는데 후하이펑 부부장이 차관급으로 유일하게 행사에 참석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정말 그 보도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뿐만 아닙니다.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후하이펑 부부장이 중공의 제10차 전국 맞춤형 지원 신장공작회의에 신장에서 개최되는 신장공작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후하이펑 부부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 신임 주중 튀르키예 대사 새로 부임한
북경으로 부임한 튀르키예 대사가 이례적으로 민정국의 후하이펑 부부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양국의 민간 교류 및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뭐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은 뭐 그 후하이펑을 찾아간 게 아니라 후하이펑의 아버지 후진타오의 공청단을 상징적으로 찾아간 거죠. 예. 그렇다면 뭐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를 튀르키예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로 보면 언론의 주목을 받는 후하이펑이 최근에 또 이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입니다. 반변 언론, 신화사죠. 신화사가 신화통신사 공무원의 신문판공실 14차 5개년 계획 주제 발표회에 참석자 명단을 보도하는데 여기에도 아주 후하이펑이 등장을 했는데 민정부 부장 장관이죠. 민정부 부장 류즈위안, 그 다음에 부부장 리창관, 부부장 후하이펑, 부부장 류전구가 이렇게 참석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보면 후하이펑은 민정부에서 이제 넘버 3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화사 이외에도 특히 매일경제신문, 상관신문, 북경일보 등 이런 곳에서는 후하이펑 부부장의 발언을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후하이펑이 민정부의 그 주요 발표에서 넘버 3인데도 사실 파격적인 대표격 발표를 했다는 것도 이게 사실 드문 현상이기도 한데 이걸 또 상세히 보도하는 것도 또 그렇죠. 후하이펑은 뭐라고 발표했냐면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강시형 식물 조직, 즉 이 강시 아시죠? 예, 이 식물 조직 7만 5천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우선 불법 조직을 8천여 개를 정리했다라고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파격적인 의전 대우가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 민정부의 넘버원인 1인자인 민정부 부장 장관인 류쯔위안 같은 경우는 이게 24명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부국가급 인물이고요. 근데 후하이펑은 차관급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차이 나죠. 2계급 차이 나죠. 그런데 류쯔위안 민정부 부장도 사실 같이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 후하이펑의 부부장이 발표한 내용을 언론사들이 먼저 앞에 실었습니다.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이 의전설로 부장이 먼저 발표한 내용을 먼저 실고 그 뒤에 실어야 되는데 후하이펑 걸 먼저 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북경일보는 아예 후하이펑 부부장이 발표만 보도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뭐 그 엄청난 그 파격적인 의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후하이펑이. 그렇다면 달라지고 있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후하이펑이 과연 복수의 칼날을 다 갈았을까요? 예. 최근에 북경에서 후진타오 원로 정치로 정제 복귀하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 공청단 인사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예. 이를테면 뭐 후진타오나 왕양이나 후추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변 언론인데 그러면 시진핑 파벌들이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특히 원자바오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원로파 리더로 반시진핑파 결집 및 향후 차기 리더 그룹 인선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슬슬 중화권 언론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하이펑이 아버지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10월 10일 후하이펑 부부장이 불법 단체 조직 중에서 8천여 개 없애버렸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태화 싱크탱크를 단속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폐쇄시켜버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태화 싱크탱크
이게 중국어로 하면 타이거 즈쿠라고 하는 건데요. 테마 싱크탱크가 뭐냐면 시진핑의 일대일로 사업을 주관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예, 시진핑 일대일로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싱크탱크에다가 게다가 시진핑의 측근인 까오이천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까오이천 전 국가안전부 부부장은요, 이미 3개월 전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9월 10일 날 전격적으로 이 까오이천이 연관되어 있는 시진핑 1대1로 관련 싱크탱크인 태화 싱크탱크, 타이거 즈쿠, 여기를 아예 후하이펑 부부장이 불법 조직으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와, 이게 이런 걸 읽어봐야 됩니다. 중국말에 이게 있습니다. 뭐 중국이 아니라 뭐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한족들의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요. 군자의 복수는 3대를 기다려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군자의 복수가 3대를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게 마냥 기다린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즉시 실행하라는 의미가 가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항상 이렇게 이 가로 안에 숨어 있는 글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제가 7월 9일 날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오늘은 71번째이지만 14번째 이미 짚었습니다. 아버지 후진타오의 고려, 후하이펑의 시진핑 복수 이루어질까? 이 내용을 이미 7월 9일 날 제가 짚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어쨌든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은 중국의 민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민정부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예. 중국 법상으로 보면 민정부는요, 사회조직관리국의 모든 조직들, 민간단체나 이 조직들이 등기를 해야 된다. 민정부 산하의 사회조직관리국이 등기하고 여기에 비준, 즉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민정부는 바꿔 얘기하면 중국 내에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공산당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도 사실 정당에 불과하고 한 개의 정당에 불과하고 이것도 민간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지금 어떠냐? 중국 법상으로 사실 민정부에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했죠, 당연히. 공산당이 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법으로 보면 공산당은 불법단체, 불법단체, 와, 불법단체인 것입니다. 예. 게다가 중공이나 중국, 예, 한족들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잣대로 법이나 규칙을 이용하죠. 예. 자, 후하이펑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복수를 할 것인가? 또 복수할 기회는 있을까요? 예. 사중전의 의미 있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